저더러 사회를 보라고 해서 저는 사회 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끔 사회 보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사전 정보를 안 주는 게 처음인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은 이제 어떤 주거의 대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현장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분, 소위 소행주 주택에 사시는 세 분 입주자분들 모셨는데, 아까 우리 박장이 짧게 소개해 주셨지만 그래서 본인 소개 우선 먼저 짧게 각자 왜 소행주 주택을 선택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궁금하신 거 질문을 주시면 누가 답변할지 좀 잘 정해서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가까이 있는 우리 먼저. 네. 제가 왜 소행주를 선택했는지 이전에 저희 집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을 어필하면, 저희 집은 유일하게 2층에 텃밭이 있는. 오, 어떻게? 1층에 텃밭이 있는. 그래서 주로는 대부분 옥상 텃밭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텃밭 운영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는 저희 집의 행운인데 어쨌든 주차장 안쪽 뒤쪽으로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지랑 오이랑 막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맨날 이제 그걸 도시에서 그걸 따서 먹고 있는 고은주 해바라기라고 하고요. 저희 집은 한 올해 6년 차 됐어요. 6년 차 됐고, 제가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행주를 짓기로 같이 결정하고 입주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희라고 하고요. 여기 5층 501호에 살고 있고요. 소행주 1호니까 이제 만 10년 살았죠. 처음에 이제 왔을 때는 아이가 4살 때 여기 이제 입주를 하게 돼서 아이가 어렵고 아이가 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형제 같은 마을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고, 아이를 정말 안심하고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이전에 좀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만족이고요. 이제 아이는 여기 소행주 1호를 떠나서 뭐 본인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고, 제가 좀 저희 집이 가장 적거든요. 실평수 11.3평에 이제 세 식구가 사는데 사실 이제 아이가 크게 되니까 되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 다 친해졌으니까 넓은 데로 가자. 그러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고요. 이제 저도 사실 뭐 살면서 막 365일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360일 정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정말 살면서 잘한 것 중에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소행주 입주한 거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복이 있었구나,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얘기했는데요. 안진희입니다. 네. 강호는 내가 한 일 중에 잘한 이건 하지 마. 네. 저는 401호에 사는 강호민이라고 하고요. 별명은 강호라고 합니다. 이 집에 온 지 10년 하고도 한 석 달, 2011년 4월 정도에 이사를 왔었던 기억이 나고요. 앞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거하고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아빠들의 입장에서 대부분 엄마들은 생협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근데 아빠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공동체 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10년을 살고 어떻게 변했는지 아빠들의 관점에서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을 드리고요. 입주자 대표라고 거창한데 여기 9가구 그리고 2층에 있는 이 공방들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누구나 해야 돼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해야 되고요. 저도 지금 10년 살다 보니까 이번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간 질문을 살짝 유도하듯이 설명해서 아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질문에 뭐 범위나 이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든지 일단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우선 질문을 주시면 그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거기서 이야기가 계속 파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 핸드폰은 아까 보니까 막 벨소리 들리고 막 그러던데 네? 그런 거 설명해야 되나? 네? 좀 이제 해주세요. 자, 우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첫 번째 질문이 앞에 앉은 사람들의 민망함을 덜어줍니다. 저기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부터. 네. 여기 그 한호당 그 임대 아니니까 뭐죠? 주택 매입비 뭐 이거 뭐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네, 각자 조금 사정들이 다르니까 그거 일단 돈 문제를 질문하셨고요. 또 혹시 또 질문 토지 임대 계획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두세 개를 받아놓고 그 답변하는 동안 또 생각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다 답변하시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찍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 아까 아빠로서 그 여기 공동체 살 때 예. 아빠로서 느끼는 어떤 장점 예. 또는 뭐 이 부분 좀 아쉽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질문 받아놓고 가죠. 원래 이렇게 진행자하고 눈 마주치면 질문하고 그러던데 안 하네.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자, 네. 저뭐 소행주 출신이긴 한데 저도 아직 고민 중인 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 10년 전부터 집은 실수요를 위한 것이다라고 각국의 정의를 내리시고 지금 10년을 쭉 뚝심 있게 이제 오신 건데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노후 타시기를 문해로 하고 그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념이 최근에 이런 부동산 광풍을 보시는 약간 입장, 그러니까 미리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하셨던 분들로서 그 어떤 생각이신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제가 볼때 이거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노코멘트 하셔도 좋은데 우선 이 입주 비용 전반에 대한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 먼저. 네. 아까 토지 임대보주택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네. 네, 그래서 토지 사용료는 그러니까 SH에 내고 있고 건물을 짓는 비용은 자부담이거든요. 그리고 고려하셔야 될 거는 그때의 시세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6년 전 시세. 네, 현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고 저희 집은 16.9평이에요. 실평수. 그리고 소행승낙 커뮤니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1평이 같이 포함되면 17.9평이겠죠. 저는 1억 4,400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료는 저희 조합이 지금 얼마라고 했지? 그러니까 약 3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매달 SH에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분으로는 4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네. 6년째 계속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2년에 2% 정도 인상되고 있어요. 월 40만 원 정도. 네. 여기는 이제 조합이니까 이제 조합에서 이제 걷어서 조합에서 네. 되겠죠. 네. 자, 혹시 두 분 중에서 뭐 저희도 10년 전 이곳인데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빌라가 아파트 평수하고 비교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아파트 기준으로 29평 정도보다 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실제 빌라로 이렇게 분양된 평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3억대 후반에 저희는 애가 셋이고 방이 3개,
아파트로 보면 한 25평 정도 됐나? 예전에 25평 아파트를 살아봐서 그런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3억대 후반 정도 들어왔었고 그 뒤에 이제 제일 좋았던 것은 처음 집 샀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집 사는 거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그 당시 시기만 해도 그 서울시 SH에서 하는 그 시프트 20년 장기 임대라든지 자격 요건이 되면 그쪽을 한번 이용하자. 집은 사는 곳이지 뭐 이렇게 투자나 이런 수단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까지만 해도 가급적 안 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산다는 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그 제일 좋았던 건 10년 동안 이사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아까 어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벼락거지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형주 분들하고는 뭐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었으면 지금 나의 자산적 가치가 지금 빌라를 산 것보다는 2배는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살면서는 그런 후회는 안 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긴 해도 그게 내가 선택을 그렇게 해서 생기는 어려움이다 라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을 붙여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붙여서 얘기하시면 좋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필요가 있어요. 네. 혹시 뭐 세 번째 그런 요즘 부동산 그런 열기와 관련돼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저희 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주택하고는 또 달라요. 사회주택은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장기 거주가 안 되는 거였고 저희는 40년까지 장기 거주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초기 모임을 가질 때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내 게 아닌데 한국사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내 전 재산을 투여해서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팔고 나갈 때 시세 차이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합하지 못했고 이제 저희처럼 상관없어 그냥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해서 나갈 때도 그냥 1억 4,400이어서 그게 똥값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말고는 별로 저희가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간혹 저희도 이제 뭐 회의하거나 모임할 때마다 얘기하면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때 뒤에 있는 얘기는 그래서 이걸 잘했지라고 얘기하지 그때 그런 우리가 뭘 샀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반을 줄여서 왔거든요. 집을 반을 줄인다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미리 다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막 센티미터 재서 집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이사를 왔는데 끝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짐을 정리도 못하고 막 쌓아놓고 누웠는데 너무 좋았어요. 짐 사이에서 잤는데 아, 내 집이구나. 누가 이제 이사 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사는 기쁨이 이런 거가 있구나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작은 집인데 어쨌든 소형주가 아니었으면 전 집을 못 샀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작은 평수를 산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가 이제 커가고 11평짜리 집, 내 집 안에서만 산다고 하면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분명히 더 집 평수를 넓히고 싶었을 테고 집을 통해서 이제 부를 더 늘려서 더 넓은 데서 살고 싶었을 테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실평수가 11.3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분양평수가 14.1였던 것 같고 거기에 이렇게 시실 한평도 이제 포함이 된 걸 텐데 1억 7,400 10년 전 가격이지만 그렇게 분양가 1억 8,400이구나 처음 다 하면 그렇게 분양가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작긴 하지만 내 집이 있다라는 게 소형주여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뭐 다른 곳에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저랑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것처럼 들리진 않아요. 어쨌든 저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다른 집도 많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그래서 사는 집이 요즘 이 주변 시세 대비 그런 거 고려하면 한 얼마 한다 이런 거를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집에서
9집 중에 이사 간 집은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지방 이전하면서 강릉 또 이제 회사 때문에 이사 간 한 집 말고는 거래 자체가 여기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뭐 시세를 주변에 이제 빌라들의 시세를 보고 추측은 할 수 있겠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저까지. 아니 왜냐면은 저기 아빠로서의 그 장단점 뭐 얘기 또 해야 되니까 짧게. 네. 그걸 길게 하세요. 아 그걸 또 아빠. 이용해. 추가 선택지는. 네. 아빠들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집에 대한 좀 매입에 대한 거부 반응이 분명히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차라리 돈을 첫 이제 매입으로 집을 살 거면 아파트를 사자라는 아빠들이 좀 약간 경제적인 마인드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것이고 또는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원래 대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같이 친한 사람끼리 자취하거나 하숙하면은 의상한다. 또 너무 가까우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걸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좀 두려움들이 있었죠.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지 더 오히려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 깨졌죠. 그 긍정적인 걸로. 근데 아빠들이 10년 살면서 뭐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저도 동생들이 2명 더 있는데 형제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웃 사촌처럼 어떻게 보면 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죠. 그게 현실이죠. 근데 형제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비교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아빠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평가 10년 살기 전에 뭐 5년, 6년, 7년 계속 살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만나서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도 좀 신기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카피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했었던 거하고 너무 달랐어요. 10년의 삶이. 단점 좀 얘기해줘. 단점. 단점이 없어요 사실. 안돼 안돼. 거짓말 같지 않아. 단점을 찾아. 아니 그러니까 좀 단점을 찾아내. 억지로 생각을 해서 뭐 술을 좀 자주 먹는다 그럴까? 좋아.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부부싸움 하면 들린다? 뭐 그런 것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부부들 상황들도 어느 정도 다 알지 뭐 별로 근데 관심도 없고 서로들 간에 그냥 그 지킬 건 지키니까 조금 이제 모르겠네요. 그런 누구랑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진짜 가족이죠. 그 굉장히 그 큰 가족인데 또 가족은 좀 다르고 옛날 시골 그 긍정적 의미의 시골의 어떤 마을 대가족들 그 이웃 사촌들이 그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모아놨다라고 할까요? 그런 가족인데 질척거리지 않는 사이. 그런 것도 있어. 오히려 더 좋은 그래서 거. 더 좋죠. 맨 처음에 입주했을 때 다 아는 관계셨나요? 아니면 아니 다 알지는 못했어요. 아빠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생협에서 한두 명은 알고 있었죠. 저것도 다 알고 알지는 알고 못하고. 알고. 아홉 세대가 다 알고 이러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했어요? 모르는데. 입주 방금 주도를 하셨던 것은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박장과 야오가 이제 저기 계신 분하고 이런 거 하자라고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제 주로 이제 여기 뭐 생협이나 여기 생협 아시잖아요. 생활활동조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런 어떤 혁명적인 시도에 굉장히 저항감 없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또 약간 비겁하게 한 발 빠져서 제조. 조금 부연하면 어제가 첫 입주자 모임 때 일부는 이게 신종 주택 사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에 오신 분서부터 그랬고 이제
한두 분 개별적으로 알거나 뭐 이런 정도였지만 전체가 미리 뭐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서 집 짓는 동안 이제 마을기업 소행주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한 그런 친목과 뭐 서로 알아가기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죠. 네. 또 혹시 이제 요렇게 이제 한 바퀴 돌면 이제 질문이 막 샘솟잖아요. 질문 또 샘솟을 동안에 사실 이제 약간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에휴 어떻게 설마 거짓말 안 해도 좋기만 해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좋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일 불행하기 때문에 360일 행복하고. 근데 사실 이제 9집이 저희 집은 이제 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집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집이 고정일 수도 있고 약간 변하기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9집이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막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물어보셨을 때 떠오르지 않는 건 제가 이제 그분이 좀 싫은 순간도 있고 또 싫었다가 또 나중에 이제 뭔가 그 오해가 풀리면 좋아지기도 하고 뭐 이제 약간 관계가 계속 이렇게 변하면서 살게 되는데 제가 좀 약간 그런 어떤 특정인 건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지면 또 다른 8집이 또 있잖아요. 그 8집에서 어떻게든 또 이게 좀 뭔가 도와주는 방식이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나를 좀 달래주든 아니면 뭐 그 집을 좀 챙겨주든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뭔가가.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약간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떻게든 더 채워지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은 그러면 한 2-3집보다는 그래도 한 5집 이상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경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6년 차라 좀 아직 어리긴 한데 어떠세요? 좀 단점 쪽으로 한번 얘기를 최대한 해봐봐요. 뭐 아무튼 단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들고 나 엄마는 대학교 친구를 안 만나, 뭐 고등학교 때 친구도 안 만나 따라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 마을에 있는 이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는 친구야, 뭐 누구는 친구야 이러고 계속 물어봐요. 딸이 뭐 진이는 친구야? 친구지. 그러니까 엄마랑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해서 근데 저희 이제 아랫집에 사는 이모 이름을 대면서 친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살짝 묘해지면서 여연은 가족이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뭐 질척거리진 않는다고 했는데 가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족이면 깊은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좀 책임져 줘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좀 무거운 느낌이 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좀 뭐랄까 사회적 가족 같은 느낌은 굉장히 가족은 맞다. 현재의 나와 굉장히 긴밀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는 관계고 실은 어떤 미래에 대한 것도 사실 더 많이 공유되는 것 같아요. 가족보다는 더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되게 가족이라고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단 한 번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되게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족이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관계를 뭐 많은 커뮤니티에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공간을 같이 하면서 만들어지는 느낌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편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약간 좀 여타의 소행수라고 조금 다른데 저희 집은 최대 가족 구성원 숫자가 3명이에요. 3인 이상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좀 그런 집인데 평수가 작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물론 뭐랄까요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일부러 뭐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 정도를 꼬박꼬박 하면서 보수에 대해서 얘기해 가면서 뭐 또 이렇게 3, 4, 5 만나서 다 같이 먹으세요 먹고 아니면 말고 어느 집은 맨날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집에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회의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쿨하게 그렇지만 되게 공동의 것을 좀 같이 하는 큰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좀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집 구경할 때 토지 임대주택의 경우는 30년 플러스 10년에서 40년 이후에 네. 감가상각이 되게 되면 아까 전세 보증금처럼 그 금액이 나중에 10%가 되게 되면 네. 1억을 들어갈 때는 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1,000만 원 정도만 갖고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네. 속상하거나 내지는 그런 경우들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이런 건 안 될까요? 라는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에 사는데 토지 임대 구조는 그 소행주의 8호 주택의 경우 다 이렇게 연합돼서 뭐 모임이 있는지 두 가지. 일단 우선 속상해요? 그러니까 각가상각 10% 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네. 했으면 아마 아까도 그 질문에도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믿어요. 저는 이런 유사한 집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40년 후에 쫓겨날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계속 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됐어도 네. 그거 안 쫓겨난다. 네. 얘네 쪽에 한 표. 정부한다 우리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니요.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사회를 믿는 거죠. 아. 네. 그 건축물이 40년을 버티는. 아 그건 소액주가 지었으니까 아, 버티겠죠.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예. 사실 초기 전 처음 한 거고 저희 이제 신대동도 초창기 거의 초창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좀 되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토지 임대부인데 그 초기에 건설 원가를 나중에 건설 원가만큼은 돌려줘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희생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거고 거기에 사실 큰 결단을 해서 참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 반영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그다음에는 예, 그 다 같이 기업- 믿으니까 안 나간다는 거.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에 그래서 수행주 1호, 2호, 3호, 4호 이런 어떤 그 수행주 간의 예. 그런 것도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0주년 됐고 수행주가 이제 거의 올해 되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끼리의 어쨌든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호에서 어쨌든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뭐 재밌고 즐거운지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오래 만들자. 그래서 지난번에 수행주 1호하고 간담회했고 저기 이제 화곡동에 수행주 2호하고 간담회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면서 간담회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소행주하면 하나의 어쨌든 조직은 아니지만 약간 형제 같은 그런 느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소행주 요쪽 성산동 소행주하고 저기 화곡동 소행주하고 먼저 한번 체육대회 같은 걸 해보자.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점점 만들어지면서 더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그 정확히 어떤 관계다라 얘기할 수도 없는데 비유하면 예를 들어 같이 사는 그 각각의 수행주에 있는 분들이 약간 좀 가족처럼 느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른 수행주는 뭐 한 4돈에 8천 정도? 그러니까 남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아주 가까운 관계 뭐 이웃 이거보다는 약간 4돈에 8천 정도? 이렇게 가까운 정도가 다 다른 입주자들도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죠. 조금 멀을 수도 있고. 입주자 이렇게 입주자 중에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원만한 분은 다른 집의 네. 용량도 원만하고 그지 같으면 그지 같고 이런 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아니면 혹시 질문 안 나올까봐 저도 이렇게 미리 그 준비해 놓은 질문이 있는데 우선 질문을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특히 섭외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수줍어하지 마시고. 네. 살다 보면 그래도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아까 뭐 한 달에 한 번 관상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좀 장치들이나 기술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네. 그 질문 하나. 각자 누가 대답할 쪽은 뭐 그 떠오르시는 거 생각하시고 또 혹시 또 질문. 아 이쪽은 질문 안 하기로 뭔가 합의가 돼 있어서. 네. 살다가 만약에 이렇게 가구가 빠지면은 보통 의뢰 공동주택은 부동산 거래를 해가지고 또 그 공간이 채워지고 하면서 그 건물이 다 유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예 애초에 들어올 때 공동체로 만들어져서 들어오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방 이전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공간이 비게 되는데 그 들어올 그 사람은 초기에 그런 생각과 비전이나 아니면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았는데 그게 채워지나요? 그럼
자, 그 질문. 근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시죠? 아까 얘기하신 거. 아니, 저는 궁금한 부분 말씀해주세요. 아, 기술 좋으신데? 내가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뭔가 체계나 뭔가가 있으신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든 뭐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우리가 있나?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위하는 마음, 진심. 이 사람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좀 불행할 때 돕고 싶다 하는 마음. 그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갈등 상황 저쪽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행주 1호가 어쨌든 다른 이 동네에도 있는 뭐 한 8개, 9개 다른 소행주보다는 가장 그 관계 멤버십이 좋다, 소통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한 환갑이 되신 그 소행주의 그 60대 계신 분들이 있고 50대, 40대 후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10년 전은 50대, 40대, 30대였겠죠. 그런 어떤 구성들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좀 연배 있으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밑에 이제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별명 부르면서 이 마을 문화가 그러잖아요. 좀 평등 문화, 권위적이지 않고 서로 또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연륜으로 또 뭐 지혜롭게 해주고 또 밑에 동생들도 할 말은 하면서도 또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이런 호흡이 우리 구성이 좀 1호가 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갈등 상황은 방금 진이가 말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뭐 갈등? 빚에는 거 누수 처리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갈등이라기 아니라 같이 해결해가는 문제였고 누가 싸우거나 뭐 이런 그런 건 없었거든요. 아니, 어떠세요? 저희는 어쨌든 회의할 때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8가구인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 아래 2층에 2집이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만큼 없어요. 일단 별로 사실 그렇게 막 생각할 때 막 공동체 주택에서 엄청나게 뭐 부딪힘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진 또 않아요. 각자 자기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 그다음부터는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사실 그런 문제는 없는 거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내면서 관계의 역할 때문에 부모들이 속상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저희 집도 그런 일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문제는 근데 아이들과 미묘한 문제였기 때문에 회의 때 다루지는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다 같이 좀 공유했고 그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를 이렇게 그 엄마를 다독인다거나 뭐 이제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뭔가를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임 승차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임 승차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도 회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의에서 얘기하거나 또 당사자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 뭐 대표라던가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달지기를 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바로 다 해결되진 않고 무임승차는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이러긴 한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시실 공간이 저희 입주자들이 9평을 하고 여기 옆에 방과후가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 거기는 3평의 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시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이제 9평의 지분을 갖고 있고 방과후 아이들은 3평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뭐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3평 공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회의 처음 할 때는.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쓰는 공간은 9평이야. 근데 이걸 공간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12평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잖아. 쓸 때 띵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저는 첫 경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딱 나누지 않고 n분의 1을 하지 않았을 때 더 크게 얻어진다는 경험을 하니까 뭔가 무임승차 하는 사람
그럼 나도 나중에 한번 그림 진짜 해봐야지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나누고 앵글을 하지 않고 선을 긋지 않았을 때 더 넓어지는 거를 느껴지는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이사 간 경우에는 제한은 없어요. 이건 자기가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뭐 자격 요건이 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그 공동육아의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고 또 대안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주거 형태를 알고 오신 분들이 이 집을 선호하겠지 일반적인 가정들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선뜻 그 구입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누구한테 팔아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딱 한 집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다른 집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 거. 어땠어요 그 집은?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요. 별거 아니야. 그냥 그 들어오시는 분도 이렇게 사는 건지 알고 이사를 간 들어오고. 경우가 한 번 있었다. 네, 이사를 간 집이 한 집 케이스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한 집. 네. 또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 집 말고 이 공간도 본인 소유인데 이 공간에 투입되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몇 천만 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어쨌든 알고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 여기 2층이 근생이잖아요. 이거 뭐 수익 나오는 여기 공방 이거는 저기 입주민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마을 기업이에요. 여기서 분양 저거 다 받으셔서 분양. 독립된 그러니까 윗 3층부터 6층까지 9집이 그러면 살고요. 여기 전체의 경우는 여기에 저기 이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수익 그런 건 아니, 여기도 임대 준 거예요? 아니요 분양입니다. 여기도 분양? 그 예를 들어서 비누 만드는 데는 저기 성미산 어린이집 지하에 있었고 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공동체 주택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2층에 근생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집을 그분들이 주고? 산 거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분들은 딴 데 살죠, 집이. 네네. 여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 직장. 작업장이죠. 직장. 네, 직장. 네. 여기는 이제 그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공용 거실 예. 그런 개념이죠. 공동 부담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뭐 올해-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저기 매번 회의 때 같이 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기 주고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모이고 그러나 건물 전체적인 일은 같이 이제 논의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저 아까 어디지? 그 제일 사업. 큰 건물인가요? 거기에 사업. 왜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예. 거기는 뭐 수익 구조예요?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방과후에서 분양을 받은. 분양을? 네. 그 방과후가 이 그 어린이집 그 도토리 방과후가 또 이 공간이 도토리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예요. 네. 그 가끔 막 면접 보냐고 그러는데 면접 그런 건 없어요. 집 팔고 사업할 때 무슨 면접 그런 거 묻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질문 하나, 아주 간단한 질문. 보통 이제 집을 살면서 한 달에 내는 무슨 소위 관리비, 뭐 공용 경비 한 얼마 되는지 대략. 공용 경비는 이제 그런 공동 전기, 청소 이런 건데 저희는 3만 원 내고 있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는 상조회비를 따로 걷고 있어요. 그래서 상조회비 한 달에 10,000원씩 걷고 있어서 상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조합이기 때문에 정관에 입주자가 나갈 때 이렇게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럴 때 기존의 조합원들의 어떤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있긴 했었어요. 그건 아직 나간 집은 저희도 아직 없고요. 아직 6년 차니까. 여기 이론은 어때요? 이거는 사실 저 금액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저게 돈 먹는 하마예요. 왜냐면 저게 25만 원씩 수리? 월, 그러니까 오늘도 엘리베이터 기사님이 아까 전화가 왔던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주고 부품이 이제 10년 되다 보니까 저 CPU도 갈았고 뭐 이렇게 선도 갈고 그런 것을 일일이 그 하려면 몇 천만 원씩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마다 25만 원씩 그 정비 계약을 맺어서 차라리 그렇게 저기 한 3만 원 꼴 되는 거지. 아까 예, 저희는 한 7만 원 내거든요.
네, 근데 그 구성이 다른 건 없고 공용 전기 수도료는 얼마 안 되고 청소비, 계단 청소비, 엘리베이터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사실 아, 청소비를 외주에 준 거예요? 처음에 우리들이 했었어요. 네. 그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그러니까 아빠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기 집 주변이나 뭐 동파 대비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매주 이 계단 공간 청소가 매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죠. 한 번 오시는 그 선생님들한테 뭐 소액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뭐랍니까? 업체. 네, 업체. 업체. 네. 아 저기 그러면 우리 제 입주자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승강기 안전관리 지정, 그다음에 소방 화재. 지정, 아,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있죠. 전기 지정 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역할을 나눠. 뭐 승강기 하고 계세요? 느리랑 승강기는 느리, 승강기 느리, 화재는 화재는 최소화. 네, 그런 건 전기는 안 해요? 전기는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 응원교육 있으면 네. 그 회비 네. 같은 경우 이제 공용기금서 나가고 또 그분은 교육받고. 그분이 아. 이제 또 자기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서 자기가 교육받고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냐 돌아가니까 그런 것은 좀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 돌아가요? 왜냐면 매번 바꾸면 그것도 그렇죠. 힘들어서 참고로 네. 해야 돼. 아 교육을 한 번 받을 거를 여러 번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봉사해 주시는 거죠. 왜 나는 다른 사람 무임승차하냐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또 혹시 이제 지금 44분이에요.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생각하셨다고 하면은 한 14분, 한 50초? 하나도 지금 이렇게 느낌이 딱 드는 게 지금 성미산 마을이잖아요. 소행주가 거의 주축의 경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자, 그 성미산 생각을 한번, 왜냐면 이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자판기가 아니다 보니까 딱 가면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주는 동안 질문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여기 보니까 아까 옥상 보니까 이제 바베큐장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공용 공간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그런 예약. 예약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게 갑자기 또 같은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공용 사용들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같이 이렇게 뭐 이제 뭐 그 아까 바베큐장 이런 건 상당히 부럽던데 그런 데서 이제 같이 뭐 어울려서 술도 한 잔씩 하고 할 때 그런 거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그 재료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고기를 사든지 뭐 숯을 사든지 이런 비용 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런 좀 그런 거 자, 또 혹시 있으시면 이제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마칠 기회 때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런 것도 있다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사실 잠깐만 정신 안 차리는 아니 들었는데 뭐였지? 성미산 마을의 한 주축. 주축. 어떻게 생각하시냐? 마을 안에서의 정체성이 어떠시냐? 성산 마을의 주축은 두레생이죠. 무슨 소리예요? 울림소리죠. 아니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근데 시작은 성산 마을에서 소행주는 가장 늦게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운동은 성미산 마을의 다양한 운동들 중에 가장 늦게 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거의 이렇게 정점을 찍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라는 것으로 거의 어떤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완성형을 좀 중심으로 찍는 이런 거로서 지금 계속 이제 소행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성미산 마을을 지금 시점,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말한다 그러면 주축이죠. 네? 그럼 이어서 혹시 거기도 뭐 이렇게 같이 뭐를 더 먹고 해 먹고 너무 그런 디테일한 질문에서 너무 질문.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요. 저희 갑자기 이제 오고 싶어 여기. 시스템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요. 그래서 저희도 밴드. 아까 공용 공간 답안이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외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대여해서 쓰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 담당하는 이제 입주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이제 외부에는 다 그분한테 연락이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공간 예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입주자들은 뭐 서로 허락받지는 않고 그 다이어리에 가서
이제 일정이 비면 입주자는 언제나 쓸 수 있고 입주자 우선이니까 그래서 쓰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대여하지 않고 주말에도 대여하지 않고 입주자가 더 자유롭게 쓰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공간은 그렇게 운영하고 같이 회식하거나 뭐 뒤풀이 같은 거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어떤 사람이 동터 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집에 묻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냥 가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뭐를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는 않고 뭐 술이라도 사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3, 4명 모이다가 그렇게 가는 거고 공식적으로 행사할 때는 저희는 이제 조합비 쓰거나 아니면 그 돈을 따로 걷거나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말한 김에 외부에도 빌려주시기도 한다는데 그럼 빌려주는 거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시간당 5,000원. 네. 들었죠? 이런 정도의 답변인 거예요. 자. 아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아니, 아, 정말. 공간 빌리는 거. 우선, 정신 똑바로 차리자. 우선, 이 마을 안에서 소행주가 주축인 것 같은 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사실 특별히 어느 집단이 주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 주축이죠. 하나 튀기라고 말했어요. 하나 같은 거 그냥 그 패스. 자, 그 두 번째 빌리고 뭐 어쩌고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는. 빌리고요? 저희들도 비슷하죠. 그 카톡 저희는 그냥 카톡에 그리고 저기 달력에다가 이제 우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카톡으로 뭐 그냥 먼저 선정하는 거죠. 저는 대부분 다 뭐 최대한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게 하자. 예전에는 마을에서 어떤 소모임, 특히 주방이 있으니까 엄마들 음식 만들기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아졌어요. 애들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애들이 자극하고 막 자기도 하고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옥상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이제 아까 혜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희는 자주 먹어요. 자주 먹고 근데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깃값을 뭐 먹을 사람들만 이렇게 뭐 5집이다 그러면 고기를 사러 갈 때 5집 누구도 몇 명 먹냐 그러면 뭐 그렇게 고깃값 정도는 이렇게 걷기도 했고 자랑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또 뭐 아빠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좀 펀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좋은 일에 하고 그 기금을 있으면 그 기금 가지고 돈 벌고 이러기가 조금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했고 또 큰 상을 탔어요. 저희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큰 상을 타가지고 상금이 지금 제 통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행주한테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소행주 뭐 저희한테도 쏘고 막 이렇게 소행주 1호가 소행주 동생들한테 다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쓰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방식은. 근데 불편하지는 않아요. 서로를 크게 불편해요. 네, 저 질문인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이들 혹시 제가 마스크를 써서 아이들 연배가 어떻게 될지 추정이 불가능하지만은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이런 그 부모님처럼 이런 방식으로 집으로 혹시 뭐 사신다, 나도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나는 집이 너무 작아 나는 남들처럼 아파트 이런 데서 살 거야 막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자녀의 가치관과 부모의 가치관 간에 이런 전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그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의 씨앗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잘 해결되는 건데 두 번째는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의 삶을 하고 싶어도 제 와이프를 설득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데 들어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 와이프는 되게 샤이하고 사람 한 명을 사귈 때도 되게 조심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자기를 대해준다 공동체를 막 하면 오히려 그걸 더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설득이 전혀 그런 갈등이 없으셨는지 가정에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가치관 중심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보통 일반의 주택들은 경제 수지 타산만 맞으면은 설득이 다 되는데 이런 대안주택들은 사실은 가치관이 이렇게 도킹이 되고 싱크로나이즈가 안 되면은 진짜 어려운 것 같다라는 사례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질문을 봐봐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신의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돼요. 저 그러면 간단한 질문 아, 하나 네. 있는데 네. 이런 분이 간단하지가 않아. 자 해보세요. 커뮤니티로 비용 발생되는 수입은 어떻게 이용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럼 요거부터 해봅시다. 자 우선 저희는 아무튼 소행주랑 다르게 저희가 조합이다 보니까 자꾸만 저희는 막 회계 처리도 다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별도 계좌로 받아요. 회계 처리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 담당하시는 분 계좌로 받아서 저희가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에어컨을 구입할 때 썼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동 세탁기 쓰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에 다 공동 세탁기 2대가 있는데 공동 세탁기 관련해서 이제 뭐 세탁기를 바꾸거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야 될 때 그 계좌에 지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로 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은 20살이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아이가 크고 나니까 뭘 좋아하냐면 되게 놀라실 텐데 이 지역이 홍대랑 가까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메리트가 있어요. 마포가 어쨌든 그리고 서울이라는 것도 요즘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도 하잖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모들도 막 갑자기 서울 살다가 김포에다 살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서울 우리 집이 여기 있다는 거에 너무 뿌듯해하면서 집이 작아도 너무 좋고. 자기는 물려받을 수가 있다. 아까 그래서 40년 이상을 생각했구나. 너무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고 저희 옆집도 되게 사이한 분들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이한 분들 공동주택이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이렇게 외향적이고 그런 분들이 잘 지낼 거라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잘 지내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사실은 한 분이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 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조용조용하게 자기 삶을 되게 잘 가꾸는 분들이 의외로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집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집이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 저는 그거는 가치로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살아보면 아시게 될 거고 굉장히 존중받는 게 오히려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이 그 훨씬 더 다른 집에 살 때보다 더 존중받는다는 생각해요. 덧붙이자면 저도 되게 샤이해요. 샤이하고. 근데 사실 공동체 주택에 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요. 사실 공동체 생활을 뭔가를 막 할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어떻게 대답하지 싶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 문 닫으면 그냥 변화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오히려 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유 그 애견만 살 좀 빼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이 아닌지 서로 알고 서로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존중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샤이함을 되게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얼굴 못 보는 집 어른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그분의 일상이 있는 거고 또 바쁜 일상이 있는 거고 되게 존중받는데 어쨌든 부인께서 그거를 되게 두려워해서 그러면 그냥 공동체 주택에 사는 게 목표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공동체 주택의 장점이 이제 있다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뭐 약간 좀 이렇게 많이 같이 다녀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공동체 주택이 되게 뭔가 많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아이가 14살 중1인데 이제 저희 자기가 20살이 되면 엄마 아빠는 공기 좋은 시골에 사시고 애를 골라서 지금 다 캐리어를 지금 어떻게 할지 막 구상을 하고 거의 다 마쳤고요.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안 하고 그럼 오히려 이제
이 방식을 받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그런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더라고요. 하나라서 물려받으면 되는데 이 집은 어떻게 자녀가 생기고 있어요. 이어서 말하면 앞에 부분들 다른 부분들은 다 저도 특별히 더 할 말은 없고 자녀들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세 포인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좀 크니까 저희가 방이 이렇게 애들 하나씩 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여자애, 남자애, 여자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간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갈까라고 이제 속으로는 전혀 이사를 상정할 수가 없죠. 이 공동체에서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애들이 그건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애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나? 그때부터 여기 쭉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온 케이스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돌 때 와서 여기 초등학교 4학년까지 5학년까지 오는 경우라 이게 사실 할머니나 형제들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사촌 형제들 만나는 것보다 이 하나의 가족처럼 살아왔고 언니 오빠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애들이 성인이 돼서 또 공동체 주택을 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애들 때문에 이사를 못 가요. 진짜로요. 우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진이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집도 다 마찬가지. 애들이 물론 이제 좋은 아파트를 보여주고 여기서 그래서 애들이 안 할 거예요. 좀 여기 그냥 살고 싶다 그럴 거예요. 여기 공용비용 여기 받으면 임대료 저희는 그냥 공용비용 특별히 이렇게 해서 그냥 공용비용 지출이 있잖아요. 에어컨, 가스, 물 그걸로 나가면 남는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 여담인데요. 이제 어떤 한 집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애들한테 야 우리 나가서 딴 데서 가서 해자 그랬더니 애들이 정 그럴 거면 엄마만 나가. 그래서 결국은 못 나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하나만 보태면 공동체 주택의 전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체 주택이 사생활 보호가 더 잘 돼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그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게 지켜지거든요. 우리 소위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그거를 존중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샤이하신 아내분에게 적합할 거라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주택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냥 외부에서 오해를 공동체라고 하는 상들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아파트나 빌라처럼 이제 공동주택이고 다만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사전에 서로 만나서 집을 짓는 과정에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는 어쨌든 집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고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도 되고 또 그거를 행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랑은 좀 다른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주변에서 이런 데 산다고 하면 그런 얘기 그럼 속옷 빨래는 어떻게 해? 이런 질문. 그리고 입맛 안 맞으면 어떻게 같이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모여갖고 식사도 다 하고 빨래도 어디선가 다 할 것처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저희는 빨래 옥상이 아까 공동이라서 근데 빨래 돌리고 까먹고 그냥 갈 때가 사실은 제가 좀 많아요. 그러면 언제나 널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언제나 빨래는 비 맞기 전에 안에 널려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택배가 와 있고 이제 저희 집엔 남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게 이제 고양이 사료만 이렇게 모래 이런 게 와 있으면 무겁잖아요. 언제나 4층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도대체 이 집에 누가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덕보는 거. 근데 이제 겉으로 그냥 나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는 있겠지라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나도 도움이 되겠지 이제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또 받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시간이 어느덧 8시 됐는데
정말 질문 하나 정도 뭐 더 하신다 그런 정도에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내가 묻고 가야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시면. 혹시 만약에 없다고 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유튜브로 뭔가 증빙도 남을 것 같아요. 조회수 하나니까 조회수 한 5 정도 가는 걸 목표로 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살아보니 이렇게 너무 개방형으로 주면 뭐 얘기해야 될지 어렵죠. 네. 그럼 이런 공동체 주택에 나도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어떤 이런 대한주택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원포인트 레슨처럼 얘기해 준다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저는 집을 디자인할 때 되게 구체적인 거라서 사실은 살기 전에는 내가 그 집에 그렇게 오래 살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 중심으로 집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필코 오래 살게 돼요. 왜냐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10년, 20년 후에도 내가 이 집에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방 구성이나 그러니까 아까 딸, 아들, 딸 이럴 때 방을 처음에 구상을 했었어요. 저희도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집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렇게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다. 그 정도로 결국엔 살게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네. 지금 막 구조 바꾸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진이? 네, 뭐 비슷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고정으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도 하지만 내 삶의 형태가 생각보다 빨리 바뀌더라고요. 아이도 생각보다 빨리 크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꾸며야지 했던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게 있어서 딱 집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친하고 그냥 같이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계속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면 이 벽에다가 꽉 차서 책장을 짜지 않는 거죠. 짜더라도 나눠서 짜고 가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시간과 노력과 돈을 아낄 수 있죠. 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자, 강호. 저는 뭐 집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도 뭐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그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공동체 주택에 이렇게 뭐 한번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같이 살면 뭐 형제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제들처럼 이해하고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구나. 그냥 금방 또 친해지고 또 같이 살 수 있는 그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맞으면 또 나갈 수 있잖아요.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우리 박장도 뭐 한마디. 저는 어쨌든 뭐 사실 같이 살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좀 좋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아이 키우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그 처음에는 이제 부모 말을 잘 듣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고 뭐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다가 어느새 뭐 사춘기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객관적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좋게 나가다가도 이렇게 약간 네 생활이 왜 이러니 이렇게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본심을 제대로 못 전달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그 뭐 거의 뭐 삼촌 이모들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새롭게 뭘 하는데 여기 그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잘 안 듣는데 이야기를 해주면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어른들을 보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어쨌든 부부간의 관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옆에 보면 저 집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배우는, 그래서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얘기 듣고 마무리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저 카메라가 언제 꺼지는지 더 없으시면 이렇게 끝내도 네. 될까요? 네. 저기 우리 위원장님 네.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아니, 간다면은 이렇게 끝내는 거고 아 그런가요? 네. 네.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